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26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팩토리 첫 번째 주제인 데이터 수집 설계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로봇, 센서, MES, PLC, AI 분석, 디지털 트윈, 자동화 설비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의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책임지고 수집할 것인가가 먼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공장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흐르는 공장입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실패의 70% 이상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같은 항목을 부서마다 다른 이름과 다른 단위로 기록하면 분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현장 데이터의 40%가 누락이나 오류로 활용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과 구조 없이 저장된 데이터는 AI와 분석 모델에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비싼 낭비는 쓸모없는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입니다. 비즈니스 목표에 연결된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생산성 개선이 목표라면 사이클 타임, 가동률, 정지 시간, 병목 공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품질 개선이 목표라면 불량 유형, 공정 조건, 검사 결과, 원자재 배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입니다. 센서, PLC, MES, 수동 입력, 바코드, RFID 중 어떤 방식을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데이터 오너십, 입력 책임자, 현장 작업자, 참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 사전 구조, 수집 계층, 품질 기준 6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포스코, 지멘스, 보쉬, 국내 중소제조기업, 도요타 사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설계의 성공과 실패를 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수집 설계 템플릿, 품질 체크리스트, 도구 선택 가이드를 다룹니다. 이후 데이터 사전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실습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에는 핵심 체크리스트와 90일 실행 과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도입보다 먼저 데이터 정의와 수집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수집의 계층 구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는 하나의 단일 흐름이 아닙니다. 현장 운영 계층부터 비즈니스 정보 계층까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집니다. 가장 아래에는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전류, 습도, 위치, 속도 같은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위에는 PLC와 DCS가 있습니다. 설비를 제어하고 센서 데이터를 받아 공정 제어에 활용합니다. 그 위에는 MES와 스카다가 있으며 생산 관리와 공정 감시를 담당합니다. 가장 위에는 ERP와 BI 시스템이 있어 경영 의사결정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사전입니다. 데이터 사전은 조직 안의 모든 데이터 항목에 대한 공식 정의서입니다. 항목명, 정의, 데이터 타입, 단위, 허용 범위, 수집 주체, 수집 주기, 출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 사전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현장, IT, 경영진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 가동률이라는 항목도 어떤 조직은 전체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떤 조직은 계획 정지 시간을 제외합니다. 정의가 다르면 같은 가동률도 서로 다른 숫자가 됩니다. 데이터 사전은 이런 혼란을 막는 공통 언어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품질의 6가지 요소입니다. ISO 8000과 담아 국제 표준에 따르면 데이터 품질은 여러 차원으로 평가됩니다. 첫째는 정확성입니다. 실제 값과 기록 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성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완전성입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 없이 수집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적시성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가 도착해야 합니다. 넷째는 일관성입니다. 시스템과 부서 간 동일 항목에 값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유일성입니다. 중복 레코드가 없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유효성입니다. 정의된 형식과 범위 안의 값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수집 방식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자동 수집은 PLC, 센서, IoT 디바이스를 통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수집 빈도와 안정성이 장점이며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OPC UA 프로토콜은 설비 제조사에 무관한 표준 통신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MQTT나 HTTP는 IoT 엣지 디바이스의 경량 데이터 전송에 쓰일 수 있습니다. 수동 입력은 작업자가 태블릿, 바코드 스캐너, MES 단말기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유연성이 높지만 오류율 관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자동 수집은 속도와 객관성을, 수동 입력은 맥락과 판단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현장 입력 설계의 핵심 원칙입니다. 수동 입력 데이터의 품질은 UI와 UX 설계, 그리고 프로세스 설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업자가 정확하게 입력하기 어려운 시스템은 반드시 오류를 유발합니다. 첫째, 입력 항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날짜, 작업자 아이디, 설비 코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우고 작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시간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력 즉시 허용 범위를 검증하고 이상값 입력 시 경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입력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수동 입력 항목에 책임 부서와 담당자를 데이터 사전에 남겨야 추적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조직 설계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데이터 품질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정의, 수집,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를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오너는 특정 데이터 항목의 비즈니스 책임자입니다. 보통 현장 관리자나 공정 담당 팀장이 맡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튜어드는 데이터 정의와 품질 기준을 실무적으로 관리합니다. IT 또는 품질팀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분석, 보고,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진, 분석팀, 현장 작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거버넌스가 없으면 데이터가 쌓일수록 혼란이 커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데이터 사전 표준화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십 개 생산 라인에서 수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하는 복잡한 환경입니다. 공정별, 설비별로 다르게 분리던 항목명을 글로벌 표준 코드로 통일하고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데이터 항목 표준화 후 수율 분석 소요 시간이 68% 단축되고 공정 이상 조기 감지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핵심 설계 포인트는 설비 벤더와 협의한 OPC UA 기반 표준 태그 정의, 그리고 공정 엔지니어와 IT 담당자가 함께 데이터 사전을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공정을 아는 사람과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포스코의 제철소 품질 데이터 수집 혁신입니다. 제철소는 고로, 아변, 도금 등 수십 개 공정에서 품질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가 분산되면 이종 데이터 통합 분석이 어렵고 불량 원인 추적에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통합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전사 공통 데이터 사전을 제정했으며 공정 간 데이터 연계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품질 이상 감지 시간은 평균 4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데이터 항목 3,200개가 표준화되며 현장 작업자 디지털 입력 전환율은 89%에 도달했습니다. 제조 데이터의 가치는 한 공정의 데이터보다 공정 간 연결해서 커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 기반입니다.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세계적으로 진보된 디지털 팩토리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99.9989%의 품질 달성을 가능하게 한 정밀한 데이터 수집 체계입니다. 하루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제품 하나당 1,000개 이상의 검사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전사 통합 MES와 연동된 중앙 데이터 사전을 운영하며 설비 교체 시 태그 자동 매핑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동 입력 항목을 RFID, 바코드, 센서로 대체해 작업자 입력 오류율을 0.001% 이하로 낮춘 점도 핵심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보쉬의 글로벌 공장 간 데이터 표준 통일입니다. 글로벌 제조기업은 여러 국가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공장마다 데이터 정의와 시스템 구조가 다르면 글로벌 비교와 학습이 어렵습니다. 보쉬는 전 세계 250개 이상의 공장에서 동일한 품질 기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사전 표준을 운영합니다. 2015년에 인더스트리 4.0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2017년에는 글로벌 데이터 사전 1.0 버전을 제정해 50개 공장에 파일럿 적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 공장 확대 적용과 OPC UA 기반 표준 통신 전환을 완료했고 2022년에는 AI 품질 예측 모델의 기반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수준 확인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팩토리 보급과 확산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직원 120명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수집 설계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현장 순회를 통해 수기 기록 항목 87개를 식별했고 엑셀 종이, 구두 보고가 혼재된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두 달 동안 핵심 항목을 32개로 축소 정의하고 현장 반장, 품질팀, IT 담당자가 5차례 공동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3달 동안 태블릿 기반 현장 입력 시스템을 구축해 불량률 23% 감소와 데이터 완전성 91%를 달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도요타의 데이터 수집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일단 모든 것을 모으자는 접근입니다. 2010년대 초반 도요타의 일부 공장에서 수집 항목이 10,000개를 초과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장 비용이 폭등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어려워졌으며 현장 작업자의 입력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후 중요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왜 이 데이터가 필요한가에 답하지 못하면 수집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데이터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묻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항목은 6개월 뒤 폐기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데이터 과잉도 스마트 팩토리의 적입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수집 설계 5단계입니다. 첫째, 목표 정의입니다.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납기 준수, 에너지 절감, 안전 강화 중 무엇이 목표인지 분명히 설정합니다. 둘째, 항목 식별입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도출합니다. 셋째, 수집 방식 결정입니다. 센서 자동 수집, PLC 연동, MES 입력, 태블릿 입력, 바코드, RFID 중 적절한 채널과 빈도를 정합니다. 넷째, 품질 기준 설정입니다.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같은 기준을 정합니다. 다섯째, 책임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새로운 수집 한계가 발견되면 앞 단계로 돌아가는 반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목표와 데이터 항목 연결 매트릭스입니다. 데이터 항목은 반드시 비즈니스 목표에서 역방향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순서는 목표, 핵심 지표, 필요 데이터, 수집 항목입니다. 불량률 감소가 목표라면 핵심 지표는 ppm이고 필요 데이터는 공정 조건과 검사 결과이며 수집 항목은 온도, 압력, 검사 판정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비 가동률 향상이 목표라면 핵심 지표는 OE이고 필요 데이터는 가동 시간, 정지 이유, 속도이며 수집 항목은 가동 상태 코드와 정지 원인 코드가 됩니다. 납기 준수율 향상은 계획 수량, 실적 수량,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은 전력 계량값과 시간대별 생산 수량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입니다. 품질 관리는 수집 이후의 사후 처리가 아니라 수집 설계 단계에서 내재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입력 단계 검증입니다. 데이터 입력 즉시 형식, 범위, 필수 여부를 자동 검사하고 오류 발생 시 즉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드롭다운, 스캐너, 센서 연동으로 자유 입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배치 검증입니다. 일별 또는 교대별 수집 데이터의 결층률과 이상값 비율을 자동 리포트로 생성하고 데이터 스튜어드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세 번째 방어선은 교차 검증입니다. ERP 생산 실적과 MES 실적 데이터를 자동 비교하고 불일치 시 조정 절차를 작동시킵니다. 네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현장 입력 화면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올바른 설계는 자동 채우기를 우선합니다. 작업자 아이디, 날짜와 시간, 설비 코드는 시스템이 자동 입력해야 합니다. 가능한 항목은 드롭다운이나 버튼 선택으로 처리합니다. 입력 완료 시 정상 저장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로컬 저장 후 자동 동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설계도 분명합니다. 중요 정보를 비고란에 자유 입력하게 방치하면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한 화면에 10개 이상의 입력 항목을 배치하면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단위 없는 숫자는 위험합니다. 85가 섭씨인지 퍼센트인지 알 수 없는 구조는 오류를 만듭니다. 오류 메시지도 기술 코드가 아니라 현장 언어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수집 도구 선택 가이드입니다. PLC와 OPC UA 조합은 중대형 공장에 적합하고 고신뢰성과 실시간성이 장점이지만 초기 설치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습니다. IoT 게이트웨이는 중소형 공장에서 레거시 설비 연동에 유용하지만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태블릿 MES는 소중형 공장에서 유연하고 즉시 도입하기 쉽지만 입력 오류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코드와 RFID는 전 규모에서 오류를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수집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클라우드 IoT 플랫폼은 확장성과 분석 통합에 강하지만 인터넷 의존성이 있습니다. 도구 선택은 정확도, 속도, 비용, 현장 수용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수집 성숙도 모델입니다. 레벨 1은 수기 기반입니다. 종이와 수기로 기록하고 데이터 분실과 오염이 일상적입니다. 레벨 2는 엑셀 또는 개별 디지털 단계입니다. 부서별 시스템으로 기록하지만 통합이 어렵고 버전 관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레벨 3은 통합 MES 수집 단계입니다. MES를 통한 표준화된 수집이 가능하고 데이터 사전이 존재하며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레벨 4는 자동화와 실시간 단계입니다. 센서와 PLC 자동 수집,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데이터 거버넌스가 운영됩니다. 레벨 5는 AI 연동과 예측 단계입니다. 수집 데이터가 예측 모델과 자율 품질 제어로 연결됩니다. 이제 데이터 사전 초안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사전은 전체 공장을 한 번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 하나와 그에 연결된 핵심 공정 한 개에서 두 개를 선정해 시작합니다. 범위를 좁혀야 깊이가 생깁니다. 먼저 현재 가장 많은 손실을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불량, 정지, 납기 지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선정한 목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정을 공정 흐름에서 식별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공정의 현장 반장, 품질 담당자, IT 담당자를 함께 참여시킵니다. 산출물은 목표 지표, 공정명, 팀원 명단이 포함된 목표 공정 선정 이유서 한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는 현재 수집 현황 진단입니다. 선정한 공정에서 현재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수집되는지 전수조사합니다. 먼저 실제 작업자가 어떤 기록을 하는지 옆에서 관찰합니다. 종이, 단말기, 말로 전달하는 방식까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항목은 왜 기록하는지, 이 데이터를 나중에 누가 보는지 인터뷰합니다. 사용 중인 종이 양식과 엑셀 파일도 모두 수집해 항목 목록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필요하지만 현재 수집되지 않는 항목을 찾습니다. 이 단계의 산출물은 항목명, 현재 수집 방식, 수집 주기, 담당자, 문제점이 포함된 현황 진단표입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 항목 정의와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할 항목을 필수, 권장, 선택의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초안은 항상 필수 항목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온도 1번 구간은 코드 PROC _TEMP _01로 정하고 숫자형 실수, 단위는 섭씨, 허용 범위는 150에서 220, 우선순위는 필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 압력 1번 구간은 킬로파스칼 단위로 0점에서 3.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판정 결과는 OK, NG, 보류 코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특이사항은 최대 200자 텍스트로 선택 항목에 둘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수집 방식과 책임자 결정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수집할지와 누가 책임질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센서로 자동 수집 가능한 항목은 자동 수집을 우선합니다. 자동화는 어렵지만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작업자 입력으로 둡니다. 외부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는 API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데이터는 배치 업로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입력 담당자는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입력하는 작업자 또는 시스템입니다. 검증 담당자는 입력된 값의 품질을 확인하는 감독자나 품질팀입니다. 데이터 오너는 해당 항목의 정의와 변경에 최종 권한을 가진 담당 팀장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 사전 초안 완성과 검토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표준 데이터 사전 형식으로 통합하고 이해관계자 검토를 거쳐 버전 0.1 초안을 완성합니다. 항목 통합은 단일 스프레드시트에서 진행하며 코드, 정의, 타입, 단위, 범위, 수집 방식, 담당자, 오너, 최종 수정일을 열구조로 둡니다. 현장 검토에서는 현장 반장과 함께 출력본을 보며 이 항목명이 현장에서 쓰는 말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IT 검토에서는 시스템 연동 가능 여부와 데이터 타입, 형식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검토 의견을 반영한 뒤 버전 0.1로 저장하고 변경 이력 탭을 추가해 이후 모든 수정사항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목적 없는 수집은 쓰레기입니다. 비즈니스 목표, 핵심 지표, 데이터 항목의 순서로 역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사전이 기반입니다. AI, 분석, 자동화는 모두 정확히 정의된 데이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셋째, 현장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IT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이 납득한 정의가 지속 가능합니다. 실행 전에는 비즈니스 목표와 핵심 공정을 선정했는지, 현재 수집 현황을 현장 관찰로 진단했는지, 데이터 항목을 필수와 권장과 선택으로 분류했는지, 각 항목의 타입과 단위와 허용 범위를 정의했는지, 수집 방식과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D+1부터 30까지는 진단과 정의입니다. 핵심 공정 한계를 선정하고 현황을 진단하며 데이터 항목 초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검토를 거쳐 데이터 사전 버전 0.1을 완성합니다. D+30일부터 60까지는 품질 기준 수립입니다. 항목별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기준을 설정하고 검증 로직을 설계하며 현장 입력 화면을 개선하거나 신규 구축한 뒤 파일럿 운영을 시작합니다. D+60일부터 90까지는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데이터 오너와 스튜어드를 공식 지정하고 품질, KPI 대시보드를 구축하며 월간 데이터 품질 리뷰 회의를 제도화하고 두 번째 공정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합니다. 완벽함보다 실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국제 표준으로는 ISO 8000 데이터 품질 표준, 다마 DM복 세컨드 에디션, IEC 62541 OPC UA가 있습니다. 국내 가이드로는 스마트 재조역 신추진단의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I1023과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팩토리 수준 확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데이비드 로신의 더 프랙티셔너스, 가이드 투 데이터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와 이용기 외의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전략이 있습니다. 실습 도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구글 시트, 컨플루언스, 애틀란, 콜리브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팩토리 두 번째 주제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다룹니다. 제조 빅데이터 분석 기법, SPC, 머신러닝 기초, OEE 대시보드 설계, 현장 관리자를 위한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